자, 그다음에 최은순 씨가 이제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김현성 소장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을 보면서. 아니 사필 규정이라는 말부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은순 씨의 사건이라는 게 2013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땅 투기하는 과정에서 네. 일종의 그 통장의 잔고를 거의 300억 네 차례에 걸쳐서 거의 300억 이상으로 이제 조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통장을 조작했다라는 것에만 묻고 그럼 그 통장을 조작해서 사기를 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묻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을 한 건데 과거에 저는 윤석열이 10원 한 장 받은 피해 준 적이 없고 다른 사람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장모는 그리고 뭐 김건희는 뭐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나요? 뭐 착한 사람이라 그랬나? 아무튼 착한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들 보면 이건 이제 선거법과 관련돼서 당선을 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럼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그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산하기관에 뭐 부장인가 과장이 차장인가요? 그 친구를 몰랐다, 알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그래서 역대로 대통령 선거에 낙선된 후보를 이렇게 괴롭힌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이건 더 큰 거죠. 예를 들면 선거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장모의 이 사기가 실형을 받을 수 있느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권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하고 소치는 못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소치는 못하지만 대통령 뭐 퇴직 이후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지금 이런 형국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전 대표 그래서 고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임세은 소장 보실 때는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입장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특징은 본인들이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꾹 다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같은 당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대통령실이 네. 왜 이번엔 진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정, 상식, 법치 그리고 법적 격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가족이 실제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된 일인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사과하셔야죠. 저는 사과를 넘어서서 이건 사퇴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당시 대선 후보 과정에서 우리 장모는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10원 한 장 누구에게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건 저는 거짓인 게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2019년인가요? 네. 그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이 장모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도촌동 땅 관련해서 350억의 뭐 이른바 사기 사건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면 고소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9년에 장재원 의원이 물었잖아요. 그럼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2022년에 그럼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럼 거짓말, 이건 명백히 알고 있는 사건을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선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족은 왜 이렇게 다 위조 조작이 많습니까? 저는 위조 조작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부인 김건희 씨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주가 조작, 이번엔 도로 조작, 땅 조작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장모 위조라고 나왔잖아요. 잔고증명서 위조. 그리고 세상에 간도 큰 게요. 그 위조된 걸 법원에까지 제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사법부 판단을 한 거라고 여겨지고요. 예. 그렇게 위조 조작을 한 가족을 옆에 두고서 본인은 그동안 위조 조작건을 수사를 했었어요. 이른바 신정화 학력 조작 사건도 수사했었고 그 다음에 뭐 조국 딸 조민 관련된 그 표창장 위조 이거 사건 조사했었잖아요. 그러면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해야죠. 4년 나왔습니다. 표창장 조작으로도 조작이라고 한 걸로. 그러면 장모 이거는 표창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남에게 피해 준 사건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본인의 개인 영달을 위한 거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근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기 사건이에요. 그러면 4년이 뭡니까? 한 40년은 있어야죠. 그리고 형량이 제일 낮은 거 딱 사무소 위조 하나만으로도 이게 기소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뺐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법 적용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장제원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장제원 의원도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강하게 그렇죠. 질타를 했어요. 네, 문제가 최초로. 있다고. 네. 근데 지금 완전 입장이 바뀌어 180도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이 개입된 경향이 없다. 장제원이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바꿔요. 나 찾아봤더니 개입된 경향이 없잖아.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사과 비슷하게 얘기도 하는데 이 대통령이 신분이 된 이상 아시겠지만 과거에 특별감찰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특별감찰관이 있었고. 네, 관이 있었죠. 근데 그 특별감찰관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격을 없어서 했죠. 공격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라면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이죠. 특별감찰관이 무슨 일을 합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모는 친인척이 아닙니까? 과거에 대통령과 영부인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들은 굉장히 유중하게 다뤄졌어요. 그리고 과거 정부마다 그 굉장히 아픈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네. 이 지금 전에 지금 영부인 김건희 그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무죄 받았을 때 득달같이 성명 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그 성명 내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부적절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유무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지금 입 꾹 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속도로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뭐 백지화하고 그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러고 김건희 관련해서 뭐 명품 얘기하고 지금 쇼핑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줄리처럼 정쟁화될 것 같으니까 이 말을 안 하겠다고. 아니 뭐 물어보면 입을 닫아버려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죠. 대통령이 아니면 용산이. 약간 말을 빨리 하면 사투리가 나오시네요. 닫아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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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네. 말씀? 저는 바로 이렇게 사과 안 했습니까? 아니,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전 죄송할 거 없습니다. 예. 담양 쪽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김현석 소장님. 아 그래요? 담양 저- 고향이시거든요. 아. 거기 뭐 한 저는 뭐- 10분 정도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별로 그냥 관심 없습니다. 본인 관심 네. 없으십니까? 네, 네, 네. 예, 광주에 관심 있으시죠? 자, 광주에 관심 없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이거 보시면 제발 김현성한테 연락 좀 하세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김현성이. 아니, 뭔 소리예요 갑자기 또? 그렇습니다. 급발진. 이 방송 보시면 강기정 급발진. 시장님, 예? 부시장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급발진. 부시장님 예.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과를 안 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그것도 항소심까지 지금 2심이 나온 거, 그 1년이 나온 거잖아요. 법정 구속됐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심려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그럼요. 자기 가족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일이 네.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인 걸로 드러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돼요, 국민 앞에.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이 이렇게 지금 연일 도마에 오르고 국민적인 스트레스를 내게 하고 있으면 본인이 진짜 책임감 있는 대통령이라면요 입장도 내고 국민께 설명도 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단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언제부터 대통령 장모의 이름을 안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최초 아닙니까, 맞아요. 거의? 최은순. 네, 아,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민적인 낭비입니까? 에너지 낭비.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입장을 당연히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사과도 해야 됩니다. 고개 네. 숙이셔야 돼요. 네. 지금 그동안에 쭉 이게 아픈 역사긴 한데 대통령 관련된 그 가족들이 뭐 있었던 비리들에 대해서 그런 게 딱 판결이 나왔을 때 모든 대통령 하나 할 거 없이 다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본인은 관여가 안 돼 있다고 뭐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제가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2019년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2022년에 대선 때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본인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그 당시에 사위가 검찰총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어서 어느 정도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정하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말한 공정이랑 너무 벗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국민이 궁금해하고 묻는 거에 단 한마디를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건 말고도요. 그렇죠.